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주입니다. 주초에는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났었는데 하루 만에 좀 안정이 되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엔화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일본 정부 쪽에서 어떤 코멘트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돼서 하루 종일 엔화가 좀 안정되는 듯한 그런 흐름 보였었거든요. 근데 다시 강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은 원론적인 얘기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화가 다시 올라가면서 나스닥 쪽도 다시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나스닥 쪽 한번 흐름 보면은 오늘 이 18,300 흐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었는데 아시아장 마감할 때까지도 뭐 그 정도 레벨. 그런데 실제로 뭐 별 내용 없이 일본 정부 쪽에서 별 내용 없이 마감이 돼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쭉 빠지는 이런 모습 보였는데 향후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안 좋아질 만한 내용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습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지난 주말이나 주초처럼 쭉쭉쭉쭉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까?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해결된 건 없지만 지금 문제가 다시 지난주나 이번 주초처럼 문제가 갑자기 또 확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엔화 관련된 얘기 오늘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밤에 또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나타났었던 일본 쪽에서 나온 얘기로 근거로 해서 지금 아시아장 마감 이후에 나타난 모습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호재를 기다렸었는데 호재는 없었고 원론적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뒤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또 무엇이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기자회견 같은 게 뒤따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은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정부 쪽에서 나온 얘기를 정리한 기사는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있거든요. 별거 없었어요. 일본 정부하고 BOJ가 뭐 협력하겠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 협력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였거든요.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반응들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쪽, 기재부나 한은이나 금융위원회 이런 쪽에서 뭐 시장 안정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계속 주목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요. 일본도 립서비스 정도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영향 없이 지금 위아래로 약간씩 움직이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오늘은 또 미국 시장에서도 또 일정이 있잖아요. 입찰 일정이 있잖아요. 국채 입찰. 3년물, 10년물, 30년물. 오늘부터 좀 중요한 일정이 시작이 된다. 특히나 지금 금융시장이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일정하고 맞물려서 시장 반응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또 관심이 가죠. 특히나 이번 분기는 유동성 측면에서도 좀 부담스럽고 입찰 규모에 있어서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니까요. 오늘 이전하고 또 오늘 이후하고는 또 상황이 틀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내일 모레 미국 국채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지 그것도 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보면은 어제까지는 정말 안 좋은 흐름이었죠. 제가 지난해 11월하고 올해 4월하고 계속 비교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때도 FOMC 회의가 있었고 분기 리펀딩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폭의 또 조정이 나타나는가 그걸 따져보고 있는데 11월의 조정폭 그것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나스닥 100 일봉이거든요. 200일선을 깼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흐름 자체가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제가 변동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또 변동성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변동폭이 커지는 이 중반 이후부터는 변동성이 아주 폭발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조정의 중반하고 그 이후의 분위기가 확 틀려지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다시 돌려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니까요. 어제 안 좋았던 흐름하고 오늘 좀 반전되는 흐름 사이에서 하나의 또 시나리오가 써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이 마구잡이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희일비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게 단기적으로 또 끝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재료도 아니잖아요.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JP 모간에서 주장하는 것을 또 인용해서 이런 보도가 한 1시간 정도 전에 보도가 됐어요. 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한 절반 정도 진행됐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제가 파생상품 미결제로 분석한 그런 기사도 말씀드렸죠. 거기서도 한 절반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JP 모간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된 속도를 좀 놓고 보면은 저런 분석 자료가 나온 이후에 또 이렇게 급하게 캐리 트레이드의 언와인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진행됐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실시간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좀 감안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N이 160레벨대하고 150 초반대 레벨까지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것인데 그걸 깨고 내려오면서 146이냐 뭐 142냐 그걸 깨고 내려오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금방 깼고 깬 이후의 흐름도 충격적이잖아요. 162에서 150 내려온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142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내려오니까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게 예전에 제가 이렇게 확 내려오기 전에 이 지지선을 142나 137 이 정도로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이렇게 내려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137, 142, 142가 금방 왔는데 이런 식이면은 뭐 137, 이거 금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나오고 있는 얘기는 또 틀려지고 있습니다. 115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진행이 절반 정도 진행됐다. 뭐 추가적으로 지금과 같은 속도로 내려간다 하면 그 정도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 그걸 얘기할 거리는 아닌 것 같고 이 정도에서 립서비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속도 조절 정도는 나오지 않는가. 그리고 미국 국채 입찰 일정도 또 껴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기서는 등락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을 버는 게 아닌가. 그 생각도 또 할 수 있죠. 하여간에 시장의 투자 심리는 한순간에 너무 급하게 변하기 때문에 N달러 115 이건 참 무서운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N달러가 115 간다 뭐 이런 식의 분석이 시장에서 나오는 것 그거는 해외 쪽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고 또 해외도 해외 분석이라고 다 맞는 건 아닐 테고요. 그리고 그만큼 시장이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펀더멘탈 논리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BOJ 쪽에서 금리 말고요. 이 QT 관련한 일정들이 있잖아요. 이건 이번 통화정책회의 때 나온 국채 매입을 월별로 줄인다라고 했는데 그 규모를 어떤 식으로 줄이는가 그것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7월 같은 경우는 5조 7천억 엔을 매수하고 8, 9월은 5조 3천억 그리고 내년 초에는 4조 5천억 그리고 내년 말에는 3조 3천억 2026년에는 2조 9천억 엔 국채를 매수한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하고 비교하면은 2026년 초에는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유동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이걸로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계획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계획이 확정된 거 말고 4월 회의 때 나온 자료를 보면은요. 그때는 ETF나 리츠 관련한 그런 자산들 이쪽에 대해서도 더 이상 매입을 안 하고 점차 시간이 가면서 줄여가겠다. 기업어음도 줄여가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 통화정책회의에는 이런 내용은 아예 거론도 안 됐어요. 앞으로 이런 내용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N 강세가 향후에는 좀 더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서 마무리되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절반이 진행된 것인지 3분의 1이 진행된 것인지 그것은 시장에서 N 매도 포지션이 얼마나 또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걸 실시간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BOJ의 일정이나 펀더멘탈 논리로 접근을 했을 때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또 해결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3개월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7월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에 블랙아웃 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페드 인사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죠. 어제도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페드 총재하고요. 굴스비 총재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페드 인사들이 나와서 초반에 얘기한 내용들을 보면은 그게 중반 후반 가서도 크게 안 바뀌거든요.
근데 어제 스피치 내용들 보면은 현재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스피치는 아니다라는 점을 놓고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어제 아시아장 마감 이후에 미국 시장 개장까지 BOJ하고 일본 재무성 혼자서 일을 벌렸다가 마무리시켰다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매니가 N이고 국채 나스닥 흐름이거든요. 아시아장 마감하면서 변곡점 한 번씩 만들어주고 미국 시장 개장하면서 한 번씩 또 변곡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모습 때문에 제가 하나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듯한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페드 인사의 스피치는 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BOJ 쪽으로 공을 던져놓고 우리는 좀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9월 FOMC 회의를 놓고 봤을 때 이 블랙아웃 기간이 9월 6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잭슨홀 심포지움이 8월 22일부터 24일이고요. 그렇다면은 페드의 스탠스를 시장에 녹일 수 있는 그 기간은 실질적으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촉박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변화의 흐름을 상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스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주 동안에 나타난 모습도 투자자들이 상당히 피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소한 4, 5주짜리의 스토리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미국 시장 개장하기 전까지 일본 쪽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나, 혹시나 또 유럽 쪽에서 뭐 나올 게 있나 이것도 좀 봐야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 인위적으로 지금 빨리 불을 끄겠다 그렇게 또 나설 그럴 주체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서두르지 말고 리스크 관리도 좀 해가면서 시장 대응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후 또 모습 보면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